앞에 분이 좀 열성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P3 나노 하이브리드 컴포지트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하이 퍼포먼스, 하이 멘트 스트렝스 PP라고 HMCP를 했는데 그 ED를 이어서 저희들이 MHP라고 불리는 과제를 지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체이니까 일단 저희 기업체, 저희 회사하고 저희 연구소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노 하이브리드 복합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간단히 지금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체의 연구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하지 못해서 상당히 개괄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접촉해 주시면 상세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석유화학은 이 시기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197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HDP하고 PP, 글라이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거의 공장들이 3개의 공장, 세 번째까지 익스펜션 되어 있었고, 그게 동장기 단계이고, 1차 도약기 단계에는 납사트랙싱 쪽 센터를 갖다 지었고, 2차 도약기 단계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내산에 있는 현대 석유 화학을 인수했고, 또 과거의 거래 합산이라는 KB 케미칼을 인수함에 따라서 아마 한국에서의 커뮤니티에서는 아마 이 올라간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커뮤니티 외에도 폴리카보닉 PMMA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이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해외적으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4천억이라고 그러는데 올해 매출액을 보니까 대략 세 회사가 한 8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8조 내지 8조 5천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06년에 지금 30년 됐을 때에 이제 시를 가졌을 때 그때 비전 선포할 때에 앞으로 2014년, 15년에는 10조가 가까워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15조까지를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장은 보다는 해외 사업장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에서 보게 되면 대덕에 있는 연구소를 중심해서 본사가 서울, 대당 공장, 롯데대당, 호남석유화학 요소 공장, 울산에 있는 KB 케미칼, 즉 여기 해서 세 회사가 합쳐서 상봉이 롯데 석유화학이라고 불리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 해외에는 머스크바, 중국의 여러 군데, 그 다음에 뉴욕에도 오픈됐고 앞으로는 아마 카타르에 아마 오픈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의 목표를 보게 되면 저희 보통 석유화학에서의 캐파시티를 선택할 때는 에틸렌을 보기 때문에 에틸렌 연간 캐파시티가 175만 톤인데 조만간 이것도 아마 200만 톤 이상으로 진도를 하려고 연구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NCC를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쪽이 내려지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에틸렌을 바탕으로 하면 에틸렌 옥사이드가 나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에틸렌 글라이콜을 생산하게 됐고, 특히 에틸렌 옥사이드의 파인 케미칼 사물인 에틸렌 옥사이드 어덕트 EOA 쪽은 8만 톤에서 국내에 제일 큰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글라이콜 이더라든지 에틸렌 에탄올 아미 등 지금 익스펜션 할 부분을 갖고 있고, LDP P 쪽 PP 쪽으로 보게 될 때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 1, 2 또는 원래 지금 돌아가고 있는 PMMA,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하고 있고, 폴리프로필의 경우에서는 지금 콤파운딩 공장을 우리 공장 내에 5만 톤이 갖고 있지만 중국의 자싱 쪽에다가 이번에 인수를 해서 조만간 이것도 대가 돼서 10,000 톤 이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폴리마 외에도 월마 쪽으로 봤을 때는 PTX 쪽에서 파라자일은 나와서 PTA, PT 쪽은 국내에서 리를 갖춘 그런 제일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PIA도 세계에서 아마 PIA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은 5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중동으로 진출해 계십니다.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 바탕을 해서 아마 PP 70만 톤짜리 지을 것이고,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의 파트, 차이나의 PTA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이쪽 파트 쪽에는 저기의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에서는 보통 숫자 계산인데 저희가 비전으로 제일 크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석유화학회사에서 탈피를 해서 종합화학회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 15조를 목표로 했을 때 2015년에는 한 30% 이상은 스페이셜티라든지 요새 한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메가 트렌드 쪽에서 비즈니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루어지고 있는 정유라, 정보전자, 등등 에너지 이런 쪽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대덕 연구소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될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늦었기 때문에 좀 서둘러가는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로 호남석유화학연구소는 1986년에 지금 한 20년 전에 되겠죠. 요수 공장 내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남석유화학이 현대 석유화학 또 KP케미칼을 인수함에 따라서 2000년에 그 전에 죄송합니다. 빼먹었습니다만 1991년에 호남석유화학은 대덕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대덕 연구소를 대덕단지로 이전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두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서 두 회사의 연구소를 2005년에 대덕 연구단지로 옮겨서 홍합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덕 연구소의 조직을 간단히 보면은 여기에 연구 분야에 해당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펄마 PPP 그 당시 그 외에도 뒤에 이제 설명이 되고 오늘의 가제 제가 발표드리는 제목이 되겠지만 기능성 소재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파트 생산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파트 PC, PMMA 쪽으로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경험을 바탕해서 아직 그 이후에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질 것이고 연구 사실에서 보겠을 때는 주로 이게 모노마 쪽입니다. 베네폴의 자이렌 쪽한테 방금 말씀드린 액체를 옥사이드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연구실은 지금 전반적인 다한 폴리올레필 포함 캐널리스트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할 것은 아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비전에 따라서 스페이셜티 또 그 뒤에 메가트렌드에 관한 연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를 보게 되면 총매 방금 말씀드린 총매 쪽입니다. 폴리올레필 총매에 대해서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은 이미 자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자립화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즈베키스탄 쪽에 있었던 그룹한 조인트 벤처 공장 시설 공장에는 저희 프로세스 플러스 저희의 충매가 적용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쪽에서는 타탄의 70만 톤짜리 PPE가 수준될 건데 저희들의 충매를 아마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메탈로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신 메탈로스 충매에 대한 것은 이미 개발에 대해서 국제 특허도 받아져 있는데 지금 현황에 있어서 못한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메탈로스의 충매를 하는 데가 컨벤션 속에서 트랜지션 타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그 생산할 룸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뒤에 있는 커스텀 메탈로스까지 연구하고 있고 이 총매 분야를 폴리올레필 정도의 연구를 확대해서 일반 총매까지 다 커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합성 수지 분야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폴리올레필 분야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PP를 바탕으로 해서 폴리 콤파운딩, PP 콤파운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자신 중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어느 경우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콤파운딩까지 고려하고 있고 연구소에서 그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팩스, 폴리카보네이트, PMMA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펑크셔널 레진 오늘의 지금 가제가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HLSPP, 하이라이트 스트렝스 프로필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장을 점유하는 마샬이 이 시장 홍역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가나다 프로가 없는 HLS 가지고 열심히 시장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할 가제. 그 다음에 이 가제하고 밑에방에 되어 있는 어드히시브 레진이라고 해서 접착성 수치 저희들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가나다 프로 외에도
솔루션 목표에서 두 가지를 아마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테르모플라스틱 일라스토마, 열가스동 수위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이용교수도 와 계시네. 그게 그래서 슈퍼크리티컬 아까 말했던 소인해 가지고도 하고 있는 PTA, TIA, 그 다음에 PX 이쪽은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액션 옥사이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선택탄에 관한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리티 쪽에서도 지금 바이 프로덕트, 이번에는 특히나 C4 믹스처를 가지고 부테놀 프로세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사업화되어져 가지고 아마 3만 톤 정도의 부테놀 정도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분석입니다. 휴먼 앤드 인바이러먼트 프렌들리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즉, 뿌리기가 되지,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되죠. 에코노미, 즉, 경제성이 있는 분야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이거에 대한 것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까닭에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롯데 자신도 그룹을 본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본부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어지고 있고, 저희들 자신도 지금 연구소에서 이런 걸 모니터링 및 기초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방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설정은 아마 올 연말까지 아마 설정되어지고 세세한 분야까지는 아마 내년 초에 아마 다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호남 성교학에 많이 준비해서 많은 연구에 보탬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오늘 보면 제가 이 서 있는 목적 중 하나도 그런 것 때문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폴리오리핀의 기술의 개발에 일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나노 하이브리드, 저희들은 LCP라고 부릅니다만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지금 세계 5대 공용 플라스틱 중에서는 폴리프로필렌이 가장 판매량이 많고 또한 브로플레이트가 가장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스템닷컴에서 나온 데이터에 있지만 워낙 많은 쪽에서 데이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떠한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PP는 애니얼 브로플레이트가 한 6%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AHR이 큽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그 밑에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소재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결정 인자가 있습니다. 항상 에코노미가 따라야 되고 요새 와서는 바로 인바이러먼트 프렌들리, 친환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시다시피 가장 싼 가격에 그러한 또 물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또 가장 가공하기 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핸들링하기 쉬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라는 것들은 결국 리사이클 쪽이죠. 그 다음에 요새 와서는 리치라든지 ROH 등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독성 쪽에서의 저는 문제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특히나 뒤에 나오게 주로 자동차 쪽으로 많이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PP로 거의 소재를 강인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PP가 아주 저렴합니다. 또한 저렴하지만 기계 물성이 아주 좋고 또 덴시티가 0.1 이하인 아주 가볍고 성형성도 우수하고 무독성이면서 재활용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PP 쪽에서 이제 PP에서 참 좋은 점이 있었지만 또한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해야 할 것 같은데 PP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면 결정성 보분자이고 또한 비육성 보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성 보분자이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물성이라든지 내열성이라든지 이런 성형성이 우수하지만 멘트 스트렝스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에 말씀드린 내추럴 스피드를 개발해가지고 용융 장벽을 키워서 발포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대신에 비극성적으로 보게 되면 내화학성이나 일도 좋지만은 단점이 극성이 저하돼가지고 인쇄성이나 연쇄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앞에 말씀드린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PP의 기술 개발 동향을 말씀드리게 되면 주로 이제 고가능성 하면서도 저밀도 같이 이어지는 쪽으로서 보통 개발되어져 있고 고용량 강력, 저병도 극성 쪽으로 가서 있습니다. 우리 원어민을 보면 PP의 장점을 살리면서 PP의 약점을 보완하는 쪽인데 저희 현재 여기 혼합성 화학이 개발하고 있는 쪽으로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강성이면서 저밀도 쪽으로 할 것은 오늘 제가 간략히 설명 말씀드린 이 나노 하이브리드 컴파지트라서 이것으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벼우면서도 가능성이 큰 것. 그 다음에 고용융 장력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보고 드린 하이멘트 스트렝스플 프로그램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장이 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경도가 낮은 저경도 또는 플라스틱 일렉서라고 해서 저희는 상품용으로 해서 워터만 이름을 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극성이 있는데 극성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어드헤시브 레진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PU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바로 말의 간파이너를 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은 솔루션으로서 만든 것도 있고 압술, 반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설명드릴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발표드릴 것으로서는 NHP에 대해서 즉 폴리프로필렌 나노 하이브리드 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나노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주로 포커싱을 주로 또 PP가 복합 수리를 할 때는 주로 자동차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까닭에 아시다시피 지금은 연비 외에도 CO2 방출량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올 8월달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차량 연비별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세금 부담, 항공세 부담 등등의 특혜를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자동차의 발전 플라스틱 소재 개발 동향을 보게 되면 TPU를 쓰다가 그 다음에 TSOP가 뭐냐면 노여가의 슈퍼 올림픽 폴리머입니다. 이건 가능하면 모든 것을 TPU로 통일해 가지고 모유동, 박용으로 해서 이쪽 관련한 것입니다. 보신다시피 밀도는 똑같지만은 뭐가 되냐면 이 상당히 강도가 높아져가는 이런 쪽입니다. 대신에 MI가 분자량 작아져서 그 유동성이 좋다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나노 PP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까닭 중에 같은 강도라 하더라도 데인시티가 0.93으로서 저밀도하고 방향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만이 생산 관리비가 제한되고 차량 연비 또는 CO2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그 보고서 맞춰졌는데 개발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PP의 강도, 굴곡 단속률은 12,000부터 2만 정도가 되어지는데 지금 보호광고 쪽을 요구하게 되면 보통 2만 이상을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2만 이상을 할 때는 뭐 ABS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내렸었던 것인데 주로 PP가 이용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TP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가 센 쪽은 ABS, 에폭시를 쓰지만 강도가 더 약한 쪽 부드러운 쪽으로 러버라 성격을 했었던 건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PP나 이런 것도 오래전을 바탕으로 한 TP2라든지 TP5라든지 강도 좀 강한 쪽은 PP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약점이 뭐가 되냐 전부 다가 HP가 2 이상이라는 것이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PP에다가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탈크를 집어넣습니다. 탈크를 집어넣으면서 탈크의 퍼센테이지를 모르겠다면서 40%까지 올라가게 되면 굴곡 탄소율이 올라갑니다만은 또한 밀도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에 의한 이 모방 효과를 보게 되면 하핀 타사의 짜이페이션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은 뭐가 되냐면 필러에 의한 모방 효과는 필러의 강도, 함량, 부피, 에스펙트 레이저가 클수록 커집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표면 지역을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펙트 레이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결국은 나노 플레이가 지금 중요하게 됩니다. 나노 플레이는 지금 조금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이제 원머리를 아직도 이걸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시다시피 길이가 이제 200 내지 1000 나노메타, 두께가 1 나노메타이기 때문에 한 LYD가 2.5m 차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한 층이 200 내지 1000개로 접근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지금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PP 나노 플레이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나노 플레이 PP의 분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인터카네이션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른 플레이를 갖다가 이러한 사연, 포탈이 아모님으로 지금 유기화제를 상용하지 해서 뭐가 되냐면 플레이를 분산을 주는 극한 플레이 간의 지금 관계가 넓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처리되어 있는 나는 플레이를 바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외의 방법으로서도 플레이를 갖다 바로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마스터 배치에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한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은 그 마스터 나는 플레이 배치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TP하고 나는 플레이하고의 상용화 문제입니다. 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말하는 적작성 수지, 즉 극성 수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때 극성 수지의 중요한 것이 극성 수지가 가지고 있는 말레간 하이드라프트 유. 극성 플러스가 뭐가 되냐면 분자량입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 상당히 단점을 가지고 스스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시면 상당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지금 새로적인 관계 뭐냐 하면은 바로 프로세스를 지금 변화시켰습니다. 시험 프로로 정하는 걸 갖다가 엘런게이셔널 프로로 적용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저희들은 익스클루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 것들은 저희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시면은 저희 지금 연구소에 있는 것을 새로운 익스클루전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애들은 그쪽에 적용하는 그 방법의 익스클루전은 시험 프로가 엘런게이셔널 프로를 하기 때문에 주로 노멀 스트레스에서 모든 것이 작용되는데 이런 시험 프로에 비하면 발열이라든지 이런 뭐냐면 센시션 같은 시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필러의 어그로마레이션을 적고 상당히 좋은 가업 공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 상용화제에 대한 것은 이미 업체하고 연구되기 처리되어 들어온 거고 두 번째 예를 말하는 극성을 하고 극성도 적합성 수치하고 이 프로세싱에 관한 방법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나노 플레이에 지금 새로운 프로세서를 개발했을 때 보이게 되게 되면 여기 마지막 큰 매개로 있을 때 보시면 거의 분산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나노 플레이의 친원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유기화제를 사용했던 걸 봤을 때 나노 2.5 나노메타 했던 것이 기존 플레이에서 3.3입니다. 신규 플레이가 이 녹색입니다. 거의 빛이가 투세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게 지금 굴곡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서 물론 순간 거리도 있을 것입니다만 상당히 넓게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물성을 제보했을 때 약 뭐가 되어 시작하면은 탱크의 20%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고 이거 나노플레이 6%, 10%에서 3%에 해당되는 것에 그러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 한 5월에 약 30%가 되어지고 있고 특히나 탱크 한 명이 큰 것하고 비교되어지고 더욱 효과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게 되는 시수 안정성으로 봤을 때 수축률을 보게 되게 되면 탱크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바탕으로 저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까지 전부 다 이제 학교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외에 세탁기 같은 일반적인 제품, 그 다음에 이런 침대, 체어 같은 쪽을 다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방금 말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센세이션 리프의 헤드 자동차의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에 지금 옆에 이게 보게 되는 사이드 C 또는 C 사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 제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으로서 규격화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 세대에는 PP 탈크 35% 러버 들어갔던 것 같다가 저희들은 나노 컴파니에서 나노 플레이가 6% 들어간 것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마 몰드를 마지막 디자인하고 될 것 같은데 2008년 올해 말에 아마 저희들 것으로서 완전 개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면에 있어서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네시스의 저희들 제품이 유일하게 지금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상당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나노 컴파스를 적용하기 위한 파크에 그 효과를 보게 되면
지금 기존에 지금 이 레시피로 하면은 풍미당 2.3kg입니다. 양차 양쪽이 있기 때문에 4.6kg가 되어지는데 저희들 걸 하게는 1.7kg가 되어져서 토탈 3.4kg가 되어서 한 1.2kg 정도, 그래서 한 25% 이상의 지금 경량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이 작품에서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방송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면들은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접착성 수자들의 상용화재 관계, 또는 지금 앨런 계산을 프로 같은 제가 포스팅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 연구소로 연락처로 방문해 주시면 그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